최근 원달러 환율이 480원을 무섭게 위협하며 요동치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거대한 폭풍의 전조인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환율이 하루 만에 40원에서 50원씩이나 출렁거리는 현재의 시장 상황은 이미 우리 경제가 얼마나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율이라는 현상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돈이라는 약속의 가격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은 사실 1971년 돈을 금에 묶어두었던 마지막 자물쇠가 풀리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으며 그날 이후 돈은 희소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돈은 정부가 원할 때마다 키보드 타이핑만으로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로 인해 화폐 시스템의 근간이 근본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헨리 포드의 말처럼 정부는 대중이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진실을 알면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를 만큼 시스템의 모순이 깊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잠시 주춤하는 순간에도 오히려 더 불안해하며 달러를 사들이는 현상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더 큰 위험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듯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이 사들인 해외 주식과 달러 예금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는 자국 화폐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거주자 외화 예금은 약 1,000억 달러 수준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그 중심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달러 사재기 현상은 주식시장의 이른바 B2, 즉 빚내서 투자하는 현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으며 공포에 기반한 자산 확보 경쟁을 보여줍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2026년 1월 현재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8조 원을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할 기미를 보이면 이번에야말로 기회라고 생각하며 너도 나도 빚을 내어 주식을 사는 행태는 불안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투기 심리의 발로입니다. 이 광기 어린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돈의 양을 무제한으로 늘릴수록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의 실질 가치는 야금야금 갉아먹히게 되며 대중은 본능적으로 이를 느끼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조각을 쥐고 있다가는 미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공포는 대중에게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 증후군을 유발하며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탐욕과 뒤섞이며 패닉 바잉이라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매일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달러 사재기가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환율 상승을 압박하고 이것이 다시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하는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주식시장은 작은 외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으며 환율 불안이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지면 붕괴는 시작될 것입니다. 결국 개인들의 불안과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이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키우고 있으며 우리 경제를 진퇴양난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최근 환율 급등의 주범으로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지목하지만 이것이 과연 사건의 진상인지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언론은 연일 서학개미들이 달러를 빨아들이는 주범이라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더 거대한 배후의 움직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쏟아부은 자금이 엄청난 규모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통계적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0월과 11월 단 2달 동안에만 국내 개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약 12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까지도 개인들의 미국 주식 매수세는 꺾이지 않았으며 약 20억 달러 규모의 순매수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돋보기를 들고 이 달러 유출 사건의 진짜 설계자를 추적해보면 개인보다 훨씬 더 거대한 플레이어가 나타납니다. 바로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일반 정부인데 이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한국을 떠나 달러로 향했습니다. 2025년 3분기까지 일반 정부의 해외 주식 투자액은 무려 245억 달러로 이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의 1.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대 기관마저 왜 이렇게 서둘러 달러 자산으로 피신하는 걸까요? 그 답은 한미금리 역전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인 반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3.75%로 상당한 격차를 보입니다.
무려 1.2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이 구조적 설계도는 전 세계의 돈을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거대한 중력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5%의 원화 예금보다 훨씬 안전한 기축 통화인 달러가 3.75%를 준다면 선택은 자명합니다. 돈은 아주 정직하게 움직이며 더 높은 수익과 더 높은 안정성을 보장하는 곳으로 흐르는 것은 시장에 거스를 수 없는 섭리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시장에는 지난 몇 년간 유례 없이 많은 원화가 풀렸고 이로 인해 우리가 가진 원화의 가치는 처참해졌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질수록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원화는 딱 그런 가치 하락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금리 차이가 돈을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면 국내의 과도한 유동성은 우리 자산을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 투자는 단순히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를 버리고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탈출입니다. 개인 투자자든 국민연금이든 이 거대한 금리 차이와 원화 가치 하락이 만들어낸 거대한 물길을 홀로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깁니다. 왜 똑같은 금리 차이 상황에서도 유독 한국의 원화만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이고 불편한 진실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시스템에서 소외될 때 그 시장은 신뢰를 잃고 가격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시스템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데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첫 번째 고질병은 바로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로 대주주의 사익 추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 주주들이 희생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증거들은 이미 시장 도처에 널려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주주 환원율로 기업들이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 성향은 21%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에서 똑똑한 투자자들이 머물 이유는 전혀 없으며 이는 자금 유출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더 높은 수익과 파트너 대우를 보장하는 미국 시장으로 떠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정부도 2025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제성 없는 자율공시라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전체 상장사의 약 13% 정도만 참여하는 데 그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불신만 커졌습니다. 이제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환율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 매력 없는 시장을 피해 떠나는 투자자들의 결과임이 명확해졌습니다. 물이 새는 낡은 양동이에서 온전한 그릇으로 자산을 옮겨 담는 과정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앞에 둔 한국은행과 정책 당국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480원까지 치솟으며 혼란을 주는 환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다시 한번 동결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는 벌써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연속 동결로 한국 경제가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무려 1,968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수치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려 소비를 위축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미국과의 1.25%포인트 격차 때문에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뛸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환율 위기 때마다 해결사로 거론되는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카드가 있지만 이 역시 지금은 만능 열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미 연준은 통화 스와프를 특정 국가를 돕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국 시스템을 위협하는 글로벌 달러 위기 시에만 가동하는 최후의 보루로 여깁니다. 지금처럼 한국만의 독자적인 원화 약세 상황에서는 미국이 나서서 우리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줄 명분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또한 통화 스와프는 단순히 시중의 달러를 잠시 풀어주는 유동성 공급일 뿐이며 우리 경제에 약해진 기초 체력을 치료하는 근본 처방은 아닙니다.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병을 고치지 못한 채 달러만 수급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입니다.
금리 역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대한 구멍을 막지 못하면 스와프를 통해 채워 넣은 달러조차 순식간에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혼돈의 시대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돌파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가짜 돈의 세계에서 탈출하여 진짜 자산으로 부의 저장소를 옮기는 자산 대이동입니다.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의 첫 번째는 바로 희소성과 통화 시스템의 위기에 베팅하여 나만의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빠르게 희석되는 원화를 과감히 버리고 전 세계가 신뢰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확보하여 자산의 방어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키보드 타이핑만으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법정 화폐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짜 자산을 찾아야 합니다. 금이나 한정된 입지의 부동산,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엄격히 제한된 자산으로 내부의 부를 옮겨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은 생산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물가가 오를 때 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독점력을 가진 인류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내 자산의 가치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태워보내야만 내 구매력이 화폐 가치 하락에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대중이 공포에 질려 달러를 사재기하거나 무분별한 비투에 나설 때 오히려 이 시스템의 설계도를 역으로 활용하여 움직입니다. 그들은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은 현금을 절대 녹지 않는 실물 자산으로 교체하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부의 격차를 더욱 벌려나갑니다. 이러한 자산 대이동의 설계도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께 책 돈의 가격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책이 담고 있는 돈의 작동 원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결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부와 은행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옮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융 문맹의 대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저자는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곡을 찌르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돈의 가격은 1971년 근본위제 폐지 이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유례없는 금융 실험의 실체를 적나라하고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시스템의 작동 규칙을 모르는 사람에게 금융시장은 투자의 장이 아니라 기득권이 설계한 합법적인 자산 사냥터가 될 뿐입니다. 기득권이 짜놓은 판 위에서 속수무책으로 자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돈의 진짜 정체를 깨닫고 무장해야만 합니다. 이 책을 정독하고 나면 더 이상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나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수치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돈이 키보드 타이핑만으로 무한정 찍혀 나오는 세상에서 내 실질 자산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패닉바잉 대신 부자들의 정교한 자산 배분 전략을 내 것으로 만들어 험난한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쥐어야 합니다. 돈의 작동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면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경제적 자유를 향한 확고한 확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500원을 위협하는 환율과 거대한 부채가 우리를 압박하는 이 시기의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시장 상황보다 여러분의 무지입니다. 돈의 가격이라는 책은 무지의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출하고 설계된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줄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험난한 금융의 바다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와 자산을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이 지식의 열쇠를 손에 쥐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돈의 진짜 정체를 깨닫고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아닌 파도를 타고 전진하는 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해방과 진정한 부의 축적을 향한 긴 여정에 이 영상과 저자의 통찰이 든든하고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자산 대이동의 설계도가 여러분의 경제적 삶을 변화시키는 작지만 매우 강력한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장 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사람만이 결국 거친 풍랑을 뚫고 마지막에 웃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의 소중한 노동의 결실을 지키는 진짜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흐르는 시간과 인플레이션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이 땀 흘려 일군 모든 자산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보호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투자 인사이트와 금융시장의 숨겨진 진실을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특별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고정 댓글의 내용을 지금 즉시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6년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하며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